여러분, 기초연금 참 많이 오르죠, 그죠? 아니 뭐 돈 많이 준다니까 노인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2014년에 만 65세 노년층 가운데 70%를 대상으로 20만 원 준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권의 포퓰리즘하고 맞물려서 계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작년 4월부터는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월 30만 원으로. 나머지 소득 하위 70%는 20만 원을 받고요. 예, 이게 하위 20%까지는 또 30만 원으로 늘은 거죠. 이게 올해 초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계속 퍼주게 하니까 올해는 하위 40% 노인까지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30만 원.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이제 늘어난 거죠. 예. 이게 내년에는요. 수급자 전부예요. 이제. 내년 가면 하위 70% 노인에게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30만 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더 갈까요? 돈이 이게 천정부지입니다. 내년만 하더라도 국비가 15조 원이 기초연금에 투입됩니다. 여기에 지방비까지 더하면요. 무려 19조 원에 달합니다. 19조 원. 19조 원. 아마 단일 복지사업 중에서 비중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1956년생들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요. 와 엄청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한 세대 그러니까 56년생 이러면 100만 명이 넘어요. 57년생 이래도 100만 명이 넘고요. 이게 거의 뭐 63년생까지거든요. 63년생까지. 예. 물론 우리 세대들도 사실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3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30만. 30만도 올해 깨진다고 하잖아요. 한 세대가. 그러면 100만 명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비용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21년 예,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걸 보면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584만 1000명입니다. 584만 1000명. 이야.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10년간을 보면요. 무려 334만 명이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그러면 이 부담이 엄청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장 내년에 4월에는요. 서울시장 선거 있죠. 부산시장 선거 있어요. 또 기초연금 들고 안 나오겠어요? 뭐 기본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판에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더 이제 4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도 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곳이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금개혁은 못할 망정 4가지 시나리오 대안을 내놨어요. 4가지 시나리오. 4가지를 내놓으면서 정부가 판단해. 아니지 국회가 판단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예? 4가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부가 강력하게 국민연금 이렇게 개혁하겠다. 만들어서 무려 붙이는 게 정상이죠. 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박살날 겁니다. 4가지 시나리오 개편안 중에요. 2안에 보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2022년부터 40만 원을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모두가 2안을 다 선호해요. 예. 이게 연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데 당선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안 40만 원 주겠다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40만 원을 소득 하위 40%까지만 주자 이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소득 하위 40%, 70%는 30만 원 주고 이러면 2031년에 40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2041년에는요. 61조 6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2051년 또 10년이 늘어나면 78조 5천억이 들어가요. 기초연금에만. 아니 그러면 살아나겠어요? 국민연금이? 제가 생각해서는 국민연금 고갈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적잖아지요. 당연히 적잖아지요. 지금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갈 경우에도요. 2040년에 가면 마이너스 14.1%가 적자가 14조 1천억 원이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50년에 가면 80조예요. 적자 규모가. 2060년에는 145조가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145조.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포퓰리즘 대선 선거에서 이거 쉽겠어요? 안 준다 그러면 표 안 찍을 텐데. 그러니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거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국가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돈 주면 그대로 좋아. 돈 주면.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줄 때 우리는 다 봤습니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준다니까 여당한테 표 몰아줬잖아요. 이제 그런 사태가 대선에서 온다니까요. 대선에서. 대선에서도 그렇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찬성하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60년이면 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145조가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너네 기초연금이 경제에 부담을 줄 거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라. 기초연금 도입 취지가 뭐냐? 최저생계비 이하의 취약한 노인에게 주는 게 아니냐. 거기다가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보고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현행 한국의 기초연금은 30만 원인데 수급 대상자가 빈곤선에 맞추고 오히려 빈곤선에 맞춘다면 기초연금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기초연금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 정도로 충격을 가해질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있잖아요. 스웨덴. 뭐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는 북유럽 국가 예를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북유럽 국가 스웨덴은요. 1946년에 보편적 기초연금 줬습니다.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게 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적자투성이가 되니까 결국 개혁했습니다. 1998년에 연금개혁을 통해서 보편적 기초연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위 45%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보정연금 제도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도 미리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닥치고 나서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워져 봐야지. 누구 말만 따나 그리스로 가보고 아르헨티나로 가보고 베네수엘라로 가보고 이런 사태가 맞아야지 느낀다 깨닫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미리 깨닫고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과연 이 파퓰리즘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우리 경제를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고 망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파퓰리즘에 대한 인기영합주의에 대한 빨리 깨치고 빨리 깨달으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아질 텐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간다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파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기초연금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